네, 안녕하세요. 파고다 탭스의 저는 강사 이현정입니다. 온라인 클래스 종합반에 대해서 온라인 클래스 구성과 여러 가지 안내 사항들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탭스라는 시험에 대해서도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클래스 시청 방법입니다. 네. 시청하시는 방법은 PC로 수강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모바일로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교차 가능하고요. PC로 수강하시는 법은 파고다 홈페이지로 로그인하셔서 마이페이지 학습 지원, 현장 강의 또는 파고다 인강 연계 강의로 연동하시고 내 강의실, 현재 수강 중 강의, 학습하기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모바일로 수강하는 방법도 PC와 비슷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고 마이페이지 학습 지원 자세히 보기가 들어가죠. 현장 강의 또는 파고다 인강 연계 강의, 파고다 인강 사이트 연동하시고 내 강의실 수강 중인 강의 학습하기. 그 다음에 요 앱 설치하셔서 강의 바로 보기 클릭하시면 쉽게 강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 구성에 대해서 종합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종합반은 모든 과목을 다 커버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어휘는요 테스트로 대체를 할 거고요. 공부 날짜는 요일은 월수금 또는 화목금 또는 주 5일반 월화수목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월수금에는 A 클래스로 들어갑니다. 네, A 클래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화목금은 B 클래스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월화수목금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 300A 월수금, 300B 화목금, 월화수목금 A 플러스 B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요일에 해당하는 24시간 동안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내내 언제든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과목 과제도 있고 단어 테스트 진행할 거고요. 스터디 진행합니다. 독해와 문법으로 추가 자료와 모의고사 제공해 드리고요. 모든 파일들은 PDF 파일로 무료 제공하니까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패드에 넣으셔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300과 380의 차이가 뭐냐? 300반이 있고 380반. 점수로 사실 반을 가르기는 했지만 둘이 꼭 300을 목표로 하는 사람만 듣고 380을 목표로 하는 사람만 듣는다는 건 아니고요. 300반은 사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 탭스가 처음이다. 혹은 나는 300 언저리의 점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은 반입니다. 내가 400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탭스가 처음이어서 탭스라는 시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고 싶다.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300반 들으시면 좋고요. 자, 이론을 꼼꼼하게 정리할 겁니다. 이론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그 이론을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실전 문제 풀어볼 건데요. 실전 문제 중에서도 배점이 높은 많이 나오고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라는 문제들 위주로 조금 더 많이 풀 거고요. 그러면 380은 어떻게 되냐? 자, 380은 이론을 정리하되 이론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볼 겁니다. 네. 실전 문제에 평이한 문제와 변별력을 높이는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도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럼 얘는 300은 너무 쉬운 문제만 푸나요? 아니요, 얘도 실전 문제로 풀 겁니다. 너무 쉬운 문제만 풀다가 시험장에 가보면 전혀 다른 시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얘도 실전 문제로 풀되 아주 어려운 문제 몇 개는 뺐어요. 얘는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도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400 이상, 400 중후반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반이에요. 이름만 380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 고득점을 위한 분들이 들으면 좋다.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먼저 로그인 하신 다음에 아까 수강 방법들 PC나 모바일로 쭉 들어오신 다음에 어휘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해 주십시오. A반이 있고 B반이 있었고 A 플러스 B반이 있었죠. 보통 A반은요. 제가 교재 300교재, 380교재 둘 다 볼륨 1과 볼륨 2로 나눠져 있어요. 볼륨 1과 볼륨 2는 뭐가 더 먼저 듣고 나중에 들어야 된다라는 순서는 있지 않습니다. 내용과 문제는 다르지만 무엇을 먼저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A 클래스는 볼륨
1을 다 풀어볼 거고요. 그러면 B 클래스는 뭐죠? 볼륨 2를 다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볼륨 1, 2를 다 풀어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어휘 테스트 할 때는 자, 볼륨 1에 A 클래스를 듣는다. 그러면 이 1이 홀수잖아요. 홀수 번호의 챕터, 어휘를 저희 파고다 탭스 복화책이 이렇게 생긴 복화책이 있죠. 얘가 되게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얘를 한 달에 다 외울 수는 없어서 자, 얘를 A 클래스인 분들은 볼륨 1 홀수 번호로 다 외울 거고요. B 볼륨 2는 짝수 번호 챕터를 외울 겁니다. 그래서 그 챕터에 해당되는 단어 테스트를 진행할 거예요. 어휘 테스트지는 제가 각 클래스에 첫 번째 그 수강 날짜에 다 넣어놨으니까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혹은 패드에다가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해당 요일마다 수업을 듣고요. 공부를 하겠죠. 자, 독해 순서는 독해 문법, 문법 문제, 청해 이렇게 되고 수업이 끝난 후 스터디가 있습니다. 주 3일반은 3회차부터 주 5일반은 5회차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독해와 문법 둘 중에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하루는 독해, 하루는 문법 왔다 갔다 할 거고요. 다 끝나고 나면 역시 복습과 과제를 해주시면 돼요. 과제 그리고 과제를 한 후 과제와 어휘 테스트 한 거 사진 찍어서 강사에게 제출 가능한데 이거는 옵셔널한 선택 사항이고요. 자, 모르는 거 언제든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에게 언제든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예요. 교재는 PDF 파일을 첫 시간에 다운받습니다. 주교재와 워크북 과제죠. 네, 둘 다 다운받고요. 그리고 과제는 첫 회 1회차에는 과제는 시작하지 않고요. 주교재 공부한 거 복습만 할 거고 과제는 2회차부터 하나씩 시작할 건데 이때 해설과 음원은요. 각 회차별로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각 회차별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혹시 내가 지난번에 놓쳤다. 해설 다운받는 거 놓쳤는데 숙제를 다 못했어. 그래서 지난 회차의 해설과 음원이 필요해. 그럼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자, 그래서 과제를 시작하실 때는요. 과제에 청해와 독해가 세트로 있습니다. 과제 번호를 제가 적어놨어요. 볼륨 1은 과제 번호가 역시 홀수 번호로 가요. 홀수 번호. 그래서 과제 1, 4, 5, 7, 9 이렇게 가니까 그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고 볼륨 2는 그러면 짝수 번호로 가겠죠? 2, 4, 6, 8, 10으로 가니까 볼륨 1의 과제 1번이라고 하면 과제 1에 청해 하나, 독해 하나 이렇게 됩니다. 어휘도 홀수 번호, 짝수 번호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륨 1의 과제, 볼륨 2의 과제는 짝수 번호로 시작이 된다는 거. 스터디 자료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각 회차에 올려져 있는 거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주 3일반은 3회차부터 스터디 시작이고요. 주 5일반은 5회차부터 스터디 시작하니까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독해는 해설지를 올려놓았고요. 푸신 다음에 시간 맞춰서 꼭 풀어보십시오. 문법은 해설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보시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추가 자료도 각 회차에 올려진 거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혹시 그날 다 안 풀더라도 꼭 미리 다운받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볼륨 1, A 클래스에 해당되는 진도입니다. 진도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독해 첫 시간에는 파트 1, 동사, 그리고 문제 풀어볼 거고요. 동사 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거고 청해 파트 1을 해볼 거고 이날의 복화 테스트와 과제는 첫날은 공부한 거 복습 둘째 날부터 과제 1번, 과제 3번, 과제 5번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리고 단어도 이렇게 1, 3, 5, 7 홀수로 나갈 거고 스터디 3회차부터 시작이 되고요. 추가 자료, 자 추가 자료 여기 있죠. 이렇게 추가 자료, 추가 모의고사, 추가 자료 있는 날에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면 되고 이날 안 하시더라도 미리 다운받아 두셔야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러한 모든 진도표는 본인이 수강하시는 온라인 클래스에 제가 첨부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볼륨 2 B에 해당되는 것들도 쭉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 첨부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A, B 반도 쭉 됩니다.
A, B 반도 똑같이 자 볼까요? 볼륨 2, 볼륨 1, 볼륨 2, 볼륨 1 왔다 갔다 하면서 볼륨 1과 2를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 자료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볼륨 A 플러스 B, 볼륨 1, 2를 다 하는 분들, 한 달 내에 나는 빡세게 공부해서 딱 끝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A 플러스 종합반 A 플러스 B반에만 추가 자료와 모의고사 그리고 특강 문법 모의고사와 해설 영상을 추가로 제공해 드렸어요. 자, 넘어가서 온라인 클래스의 문법에 해당되는 진도표입니다. 다 첨부되어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볼륨 1은 이러한 것들을 배울 거고요. 볼륨 2는 이러한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각 문법을 배우고 그거에 대한 시제에 대한 기출문제 풀어볼 거고요. 플러스 후에는 실전 문제 풀이도 할 겁니다. 얘는 뭐냐면 시제에 대한 기출문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로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섞여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실전 문제를 한번 쭉쭉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떻게 배운 이론을 적용해서 풀 건지를 연습하는 파트고요. 이렇게 실전 문제도 있고요. 스터디 문법 추가 문제와 해설 영상도 드리고 있습니다. 문법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300과 380의 차이. 300은 이론 수업 후에 개념 정리, 물론 380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380에 조금 더 실전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 거고 예외적인, 추가적인 어려운 응용편 문법이나 문제들도 풀어볼 겁니다. 300은 조금 더 이념과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380은 조금 간단히 설명하고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푼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독해. 자, 비슷비슷해요. 300과 380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번호 순서까지 적어 놓았으니까 번호 보시면서 문제 풀고 해설 영상 봐주시면 좋고요. 독해 문제를 풀 때는 각 파트별로 어떻게 접근해서 푸는지 한번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해도 각 파트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공부할 거고요. 자, 그러면 탭스라는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시험인가 알아보겠습니다. 편입, 의전원, 서울대 대학원 제일 많이 준비하시고 전문요원 이렇게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죠. 자, 먼저 청해 파트입니다. 탭스 시험 딱 처음 시작하면 청해부터 시작을 하죠. 청해 파트 1, 2, 3 그리고 4, 5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파트 1, 2, 3는요 두 사람의 대화예요. 대화이고 그래서 조금 더 회화체적인 그리고 살다 왔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어체적인 표현들 그 안에 숨겨진 뉘앙스 한국어로 해석을 해도 정확하게 해석이 다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가진 뜻이라기보다도 뉘앙스와 어감까지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먼저 파트 1이에요. 자, 각각 10문제씩 나오고 있고요. 파트 1, 2, 3. 파트 1은 A가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A, B, C, D를 들으면서 찾아야 돼요. 청해는요, 탭스 청해는 아무런 스크립트도, 문제도, 선택지도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A, B, C, D 다 듣고 그냥 고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파트 1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못 들으면 나머지를 다 들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파트 1부터 매우 어려운 그런 유형의 문제다. 파트 1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ABC들을 들을 때 얘가 뭐라고 말했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들으면서 하나씩 지워주셔야 돼요. 안 되는 거 지워서 나머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어색해.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고 얘는 조금 어색하고 얘는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갈 겁니다. 절대 안 되는 문제보다도 어색하다, 어색한 거 지워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겨서 푸는 식으로 꼭 탭스는요. 왜냐하면 정답에 어렵게 말을 하기도 하고 정답에 어려운 그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1이 끝나면 파트 2가 시작이 되죠. 파트 2도 역시 두 사람의 짧은 대화인데요. 이번에는 두 사람이 3번 대화를 해요.
그래서 파트 2에서 중요한 거는 이 세 번째 말을 듣고 대답을 고르시오. 세 번째 말을 잘 들어야겠죠. 세 번째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지워서 둘 중에 좀 더 어색한 애 지워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파트 1과 2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가 좀 짧은 편이죠. 그래서 이 대화에서 나온 비슷한 발음이 선택지에서 나오면 걔는 오답일 확률이 매우 높다. 비슷한 발음이 들리면 우리가 잘 못 들었을 때는 얘가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얘를 들을 때 비슷한 발음이 들리면 왠지 거기에 끌리거든요. 거기에 오답이 있고 대부분 함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1, 2가 끝나면 파트 3예요. 파트 3도 역시 두 사람의 대화기는 한데요. 1, 2랑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번에는 질문에 답을 고르기입니다. 질문. 자, 이번에는 파트 3에서는요. 두 사람이 6번까지 대화를 합니다. 길게 대화를 하죠. 그래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거야. question 하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10문제가 나오지만 미리 예상을 하고 이 대화를 듣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처음에 대략 21번부터 대략 23번까지 대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조금씩 변동, 한두 문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요 정도는 주제가 나올 거다. 대략. 그리고 대략 24번쯤부터 28번쯤까지는 세부가 나올 거다. 세부, correct about the man.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들으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어떻게? 세부? 필기해야죠. 필기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 너무 꼼꼼히 필기하면 다음 대화를 놓쳐요. 그래서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최대한 간략하게 필기도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두 문제. 29, 30 대략이에요. 이거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추론이 나올 겁니다. 역시 추론도 필기를 해야 합니다. 필기를 해야 하지만 내가 필기한 게 선택지에 그대로 나오면 정답이 될 리가 없겠죠. 추론이니까. 대화를 듣고 추론해야 되니까. 또 주의해야 될 점. 파트 1, 2에서는요. 두 사람의 대화에서 비슷한 발음이 나오면 틀릴 확률이 높았어요. 여기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두 사람이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단어들을 선택지에서 어차피 다 쓸 거예요. 거의 다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대화를 들어야 합니다. 조금 길게 얘기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힌트가 조금 더 많고요. 그래서 선택지 들을 때 정확하게 듣고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얘도 어떻게 필기하고 각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저랑 같이 앞으로 공부해 볼 거고요. 이렇게 파트 1, 2, 3가 딱 30문제 끝나면 파트 4, 5로 시작합니다. 4, 5는 전혀 달라요. 파트 1, 2, 3와 어떻게 다르냐? 담화를 듣고 담화 혼자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해를 읽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질문에 답 고르기 1지문 1문항 이게 6문제 나오는데요. 자, 혼자서 쭉 길게 이야기를 해요. 독해를 읽어줍니다. 회화체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고요. 논문이나 사설 이런 데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전문적인 내용들. 그래서 전문 용어들도 많이 섞여 있고요. 또 이름들도 많이 섞여 있어서 이름은 마치 내가 모르는 단어처럼 들리기 때문에 당황할 우려가 조금 있어요. 그래도 얘도 쭉 길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필기가 조금 필요하겠죠. 6문제인데요. 얘도 처음에 1번부터 1, 2, 3 대략 3문제, 2문제 또는 3문제 정도는 주제로 나오고요. 3번쯤부터 5번쯤까지는 세부 2번이라고 합시다. 여기 2번이라고 할게요. 3, 4, 5번은 세부가 나올 확률이 높고 마지막 문제는 역시 추론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략 3번쯤부터는 필기, 추론도 필기. 필기할 수 있는 만큼 필기를 한다. 다행인 점은 담화를 2번 들려줍니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그래서
충분히 필기를 하시는데요. 저 어려운 게 사실은 선택지가 어려워요. 훨씬 길어지고 호흡도 빠르고 그래서 선택지를 직청직해하는 그런 스킬을 조금 많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파트 4는요. 4문제예요. 1지문 2문항인데요. 파트 4와 조금 비슷합니다. 혼자서 길게 2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2번 이야기를 하고 길게 2번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읽어주고요. 문제가 2개씩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 37번이겠죠? 첫 번째 문제는 주제, 두 번째 문제는 세부사항 또는 추론. 이게 하나, 2세트 나옵니다. 39, 40번도 주제, 그리고 세부 또는 추론 이렇게. 그래서 지문을 들으면서 주제와 세부적인 내용들 다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역시 ABCD가 매우 길고 어렵다. 직청직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자, 총 40문제 40분 240점 만점으로 청해가 딱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청해가 끝나고 나면 바로 어휘 문법을 묶어서 시험을 보죠. 자, 어휘 문법을 묶어서 어휘 30문제, 문법 30문제. 이렇게 여기까지 30문제. 그죠? 30문제, 30문제. 총 60문제. 60점 만점. 합이 120점 만점. 25분 동안 60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딱 보고 고민 없이 막힘 없이 딱딱딱딱 풀어줘야 25분에 딱 끝냈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시간이 모자르시면 안 됩니다. 다 풀었더니 시간 딱 끝났다. 딱 좋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자, 일단 어휘는요. 어휘 약간의 해석이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해석을 못해서 이 문제를 못 풀었다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단어를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푼다.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니까 얘는 단어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문법 먼저 쭉 풀고 그 다음에 어휘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어휘는 어차피 모르면 못 푸니까 시간을 여기서 허비하지 말자. 문법 자 여기 25문제 앞에 25문제는 빈칸에 답 고르기입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거고 자 마지막 요 5문제가 문장에 그냥 ABCD가 붙어 있어. 어디가 틀렸다고 안 알려주고 ABCD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어려운 문제, 변별력을 키우는 문제다. 그래서 요 앞에 문제 풀고 어휘 넘어갔다가 요 앞에 문제 이거 25문제 풀고 어휘 넘어갔다가 이렇게 풀고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요거 풀고 문법 문제 마지막 다 풀고 어휘 넘어가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가셔야 하고요. 네, 이렇게 자 문법도요 마찬가지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보고 문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해서 해석은 필요한 경우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25분 동안 60문제 커버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어휘 문법이 딱 끝나고 나면 독해가 남죠. 독해는 총 35문제 40분 동안 마킹 시간 포함해서 240점 만점이고요. 마킹 시간 포함해서니까 거의 한 문제당 1분씩 쭉쭉쭉 막힘없이 풀어주셔야 시간 내에 딱 다 풀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에서는 뒤로 갈수록 더 어렵고 이런 건 없어요. 문제마다 어렵고 쉬운 것들이 막 섞여 있고요. 얘는 뭐 때문에 어렵냐? 결국 시간을 다 못 맞춰서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다 못 풀어서 어려운 파트. 그래서 가장 변수가 되는 게 시간이다. 시간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내가 시간 안에 어디를 다 풀 것인가? 만약에 시간 안에 다 못 푼다면 어떤 문제를 놓칠 것인가? 어떤 문제를 조금 버릴 것인가? 당연히 목표는 이겁니다. 시간을 써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돼요. 시간 쓰고 틀릴 수 있는 문제. 시간은 썼는데 내가 틀렸어. 그 문제보다도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시간을 써야겠죠. 그래서 본인의 취약점을 아셔야 합니다. 각 파트별로 본인의 취약점 알아주시고
그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걔를 맨 뒤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해석하고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봐서 못 풉니다. 어디만큼 버릴 것인지, 어디까지만 보고 버리고 바로 선택지에서 정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시간을 맞추면 정답률이 떨어지고 정확하게 읽어서 정답률을 올리면 시간 안에 못 풀어서 다 못 풀고 이 모순이 있는 그런 독해 파트 그렇게 되고요. 총 600점 만점이죠. 자, 넘어가 볼게요. 스 등급 체계 이렇게 되고요. 327점부터 공인 인증이 되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것이 많다. 본인이 몇 점을 목표로 하냐에 따라서 계획해 주시면 되고요. 600점에 327이면 반타작보다 조금 더 맞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틀렸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내가 몇 점을 예상하고 있는지, 몇 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험은 토요일날 2시 반에 있고요. 방학 때는 가끔 일요일도 시행이 되고 있고 시험은 이렇게 대략 2주 후에 점수가 발표가 되죠. 마지막으로 탭스 공부법입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 제가 앞으로 수업에서 각 파트별로 공부하는 방법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요. 오늘은 조금 크게 대략적으로 청해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자, 청해는 먼저 딕테이션과 쉐도잉, 무한 반복 너무 중요하죠. 딕테이션을 하는 이유는 청해력 자체를 늘릴 수 있고요. 딕테이션을 하는 이유, 딕테이션 할 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내가 아는 단어는 다 들어야 된다. 아는 단어인데 내가 이걸 못 썼다. 그런 거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아는 단어인데 못 썼다. 들어야죠. 모르는 단어는 당연히 쓸 수 없어요. 그런 거, 쉐도잉도. 그리고 구어체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필수 단어 꼭 암기할수록 성적 올라갑니다. 파트 1, 2, 3가 단기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여기서는 구어체적인 표현 많이 외워야 합니다. 자, 어휘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되고요.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공부할 수 있어. 그러면 어휘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되고 어휘가 돼야 다른 파트들을 다 풀을 수가 있어요. 어휘가 안 되면 손도 못 댑니다. 어휘 너무 중요합니다. 자, 독해 시간 조절은 필수. 그쵸? 독해는 시간이 관건이기 때문에 시간 조절 항상 시간 돼서 푸셔야 돼요. 시간 안에 어떻게 풀 것인지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팁을 많이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보세요. 이 파트는 이렇게 접근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읽고 여기는 뒤에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선택지 넘어갑시다. 이런 팁을 드릴 테니까 시간 안에 어떻게 풀어낼 건지 계속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시간 안에 풀고요. 틀린 문제는 오답과 정답 확인한 다음에 분석해야죠. 왜 틀렸는지. 단순히 그냥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체크한 게 왜 오답이고 왜 이게 정답인지를 본문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자꾸 돼야 돼요. 그게 자꾸. 그래서 왜 이게 정답으로 갔는지 본문에서 어떤 단어 때문에 정답으로 갔는지 모르는 단어는 너무 많이 정리하지 마십시오. 한 문제당 5개 넘지 않습니다. 어휘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 5개 이하로 3개 정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법. 시간 조절은 필수이기는 한데요. 문법은 어차피 해석은 필요한 경우만 할 거기 때문에 문법 이론을 많이 익히고 실전 문제 푸는 법을 저랑 연습하고 나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하진 않고요. 문제 의도를 파악해서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 의도를 파악해서 푸는 법을 많이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네, 카톡 아이디 추가해 주시고 언제든 질문 있으면 저에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는 과제와 단어 테스트 확인차 저에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꼭 카톡 등록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실 때는 자, 이렇게 본인이 수강하는 수강 형태, 이름, 그리고 뭐 단과면 단과, 300의 문법이다. 혹은 뭐 380의 청해다. 라고 먼저 밝히신 후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릴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온라인 클래스 단과 안내 드렸습니다.